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클래식 왜 안 좋아하세요?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텍로그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태영 작가 지었고 빅피시 출판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즐거움이라는 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과 예술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삭막합니다. 근래에 보면 미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 대한 책, 세계적인 명화에 대한 큐레이션 형식의 책들, 미술이라는 분야가 입문하기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가 되는 책들은 아주 유용하고 또 즐겁습니다. 반면에 음악 쪽에서 입문의 턱이 다소 높은 장르는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일단 그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 클래식 왜 안 좋아하세요는 그런 분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식은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해서는 실제로도 다소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래식의 깊이에 한번 빠지고 나면 그 깊은 만큼 헤어나올 수 없을 중독성이 있고 또 큰 감동과 즐거움을 줍니다.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딱 좋은 책이 바로 이 책 클래식 왜 안 좋아하세요? 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아는 만큼 들리는 나의 첫 클래식 수업인데 이 책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파트 1부터 4까지 4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각 장마다 5명의 클래식 음악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딱 이 20명의 고전 음악가만 알면 클래식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다. 이런 컨셉입니다. 요즘 조성진, 임윤찬 같은 한국의 젊은 클래식 주자들이 떠오르면서 클래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읽으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래식을 너무 어려운 엘리트 음악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어딘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멜로디, 또 알고 들으면 들리는 좀 더 친숙한 음악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클래식 음악에 막 관심이 생긴 사람, 아니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들어보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K-팝 음악을 즐겨 듣나요? 저는 기분을 환기하고 싶거나 텐션을 올리고 싶을 때 듣곤 합니다. 수많은 K-팝 음악을 듣다 보면 클래식 음악을 활용하여 작곡된 음악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중 대표적인 곡이 바로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약 7억 회에 달하는 블랙핑크의 셧다운입니다. 곡의 시작부터 들려오는 강렬한 바이올린의 음색과 선율에 세련된 리듬을 입혀 멋진 분위기를 자아내죠. 이 중독적인 블랙핑크의 음악에 사용된 클래식 원곡이 이탈리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3악장 라 캠파넬라입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과 클래식을 잘 연결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와닿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20인의 이런 클래식 음악가들을 살펴보면 이름만 들어도 너무 당연하게 떠오르는 생각되는 이름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쇼팽, 차이콥스키, 브람스, 핸델, 바그너 이런 음악가들은 물론이고 존 케이지와 같은 현대 클래식 음악가까지 다채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클래식이라는 하나의 키워드 아래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다 읽고 나면 클래식이라는 세계에 발을 성큼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전반적인 클래식의 용어와 작품들 뿐만 아니라
이런 각 음악가들의 숨은 뒷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엘가의 사랑의 인사 같은 경우, 엘가는 자신보다 8살 연상인 앨리스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 와중에 앨리스가 직접 써서 선물한 사랑의 은총이라는 시에 감동해서 엘가가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인사입니다. 이런 배경을 듣고 이 곡을 다시 들으면 더더욱 로맨틱하게 들리는 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앨리스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감행합니다. 엘가는 이러한 앨리스에게 엄청난 사랑과 고마움을 느꼈죠. 1888년 둘만의 약혼식을 올리기 전 앨리스는 그녀가 직접 쓴 시 사랑의 은총을 엘가에게 전합니다. 그녀의 시에 감동한 엘가는 이 시에 곡을 붙여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약혼식 때 앨리스에게 선물한 곡이 바로 현재까지도 널리 연주되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서 곡을 들으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 또 옵니다. 실제 곡의 배경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더 공감 가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책 클래식 왜 안 좋아하세요가 특히 클래식 입문자들에게 좋은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이 곡 한번 들어봐라 라고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책에서 이야기하는 음악을 그때그때 바꿔 들으면서 저도 책을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요. CF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음악을 척척 들려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들어보면 이 노래 들어봤어 하고 감탄이 나오는 이런 구성이라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예 각 파트의 시작 부분에 QR코드를 배치해서 유튜브로 연결되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를 읽기 시작하면서 귀로는 추천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책을 읽는 것이 아주 굉장한 시너지가 나는 방식입니다. 마치 미술관에서 그 큐레이션 같은 시스템이 잘 되죠. 요즘에 들을 수 있는 오토로 미술 작품의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클래식이라는 장르와 굉장히 친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클래식 입문서로서 아주 제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입니다. 이런 뉘앙스의 부분을 또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모차르트의 세레나데를 연상시키는 차이콥스키의 밝고 명쾌한 작품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감상해보면 어떨까요? 특히 2악장 왈츠는 몽글몽글한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는데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의 주인공 노다메가 남자 주인공을 향해 사랑을 표현할 때 배경음악으로도 흘러나온 곡이랍니다. 전통을 중시한 그의 스승 안톤 루빈스테인도 이 곡의 초연을 듣고 찬사를 보냈다고 해요. 네, 이런 방식입니다. 저희한테 좀 익숙하고 친숙한 부분과 클래식 음악을 잘 연결해서 아주 공감 가고 더 흥미가 생기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 재미있다고 생각됐고요. 일반적으로 클래식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죠.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좋아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런 부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아주 딱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클래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나 알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클래식 입문서입니다. 클래식 왜 안 좋아하세요? 아는 만큼 들리는 나의 첫 클래식 수업. 권태영, 택로그, 지음, 빅피쉬. 프롤로그. 엄격 근엄 진지한 클래식에서 벗어나는 법. 예술이란 고독 속에서 혼자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술은 사람들의 기쁨과 고통을 담아내는 도구이며 더 많은 사람과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알베르 카뮤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 중에서 클래식이란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서양의 전통적 작곡 기법이나 연주법에 의한 음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서양에서 과거부터 발전되어 온 음악, 쉬운 말로 하면 그저 서양에서 옛날부터 작곡되어 온 음악을 말합니다. 과거에 작곡된 클래식이 지금까지 연주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담긴 지혜와 가치를 배울 수 있듯 클래식과 관련된 배경 지식과 이야기를 알면 우리는 음악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텍로그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전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클래식 음악을 잘 몰랐는데 제 설명을 듣고 더 알고 싶어졌다는 반응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만 느끼는 음악을 쉽게 소개한다면 클래식에 입문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서양 음악인 클래식을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서양 악기를 배우기 위해 적지 않게 드는 시간과 돈, 감상을 위한 문화적 자본을 고려하면 그러한 시선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과거와 달리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음악도 아닙니다.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음악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궁금해만 한다면 아름다운 음악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 교육가이자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렇기에 전공자가 아닌 시선에서 어떻게 음악과 친해질 수 있는지를 자주 고민하곤 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한 음악 애호가가 어떤 악곡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음악을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도와준 뒷이야기와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흥미로운 지식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작곡가가 추상적인 음악에 어떻게 자기만의 의도, 철학, 사상, 언어 등을 담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죠. 음악 자체만을 감상하며 즐길 수도 있지만 알고 들으면 저처럼 색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클래식에 이제 막 관심이 생긴 독자, 그리고 원래 클래식에 관심이 있던 독자 모두를 위해 집필했습니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만 느꼈던 클래식에서 벗어나 좀 더 가볍고 유쾌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추천하는 작곡가와 음악,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클래식이라는 세계에 초청하는 초대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클래식은 모두를 위한 음악이니까요. 클래식을 감상하는 3가지 방법. 이 책에서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작곡가들의 여러 곡을 소개하고 그 속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 소개하는 곡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사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음악적 경험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클래식 음악에 내재된 깊은 감정에 공감하기 위해 감상을 위한 최소한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클래식 감상법을 소개합니다. 나만의 맥락 만들기. 독일 휘센을 여행할 때 우연히 반복하며 들은 곡이 있습니다. 막스 브루흐의 스코티시 판타지라는 곡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민족적 요소가 가미된 곡이지만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휘센의 풍경과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스스로 음악을 제 경험적 맥락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걸 최근에 이 곡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독일 출신 작곡가 브루흐는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독일 고향 마을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음악적 영감이 되었다고 언급했답니다. 제가 경험한 독일의 자연 환경이 곡의 아름다운 분위기와 맞아 떨어진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여러 관점에서 맥락을 연결하니 같은 음악도 다르게 들리는 재미가 있었답니다. 클래식 음악의 묘미는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사가 있는 가요를 들을 때는 가사의 내용에 치중해 음악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보통 클래식 음악은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뜻이 100% 확실하게 전달되기 어렵죠. 이런 추상적인 특징은 폭넓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나만의 맥락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다른 일거리를 하며 배경음악처럼 클래식을 듣는 것도 좋은 감상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짧은 클래식 곡을 들으며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을 떠올리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 음악의 숨은 이야기를 알게 되면 역사적 맥락과 함께 음악을 떠올리는 묘미를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감상하기. 클래식이 낯선 사람에게 1시간 30분 길이의 말러의 교향곡 2번을 추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자비한 곡의 길이에 압도되어 집중하지 못하고 마치 음악이 숙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해본다면 유명하고 친숙하거나 개인적으로 쾌감을 주는 짧은 부분만 골라서 우선 감상하기를 추천합니다. 특정 부분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점차 감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SNS의 클래식 채널에 올라오는 릴스를 통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짧게 감상하곤 합니다. 그때 마음을 사로잡은 곡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듣고 친숙해지면 해당 악장 전체를 감상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법으로 영감을 주는 부분을 찾아가길 바랍니다.